산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오직 산삼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깊고 험한 산속을 누비는 21세기 신만이들. 신봤다! 질 좋은 산삼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법칙은 채취한 시기에 따라 약효가 다르다. 좋은 산삼을 고르는 방법은 20년 경력 베테랑 신만이들이 생생히 전해주는 산삼과 신만이 생활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토요포커스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명약 중의 명약. 바로 산삼을 캐는 신만이 분들인데요. 네, 신만이 박수영, 김진웅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신만이 참 직업이 독특해요. 네, 네, 특별한 산에서 분들입니다. 보물을 캐는 남자, 네. 이 산삼을 캐는 분들인데 신만이 경력, 우리 박수영 선생님 얼마나 되셨나요? IF 이후에 산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예. 우리 김진웅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산을 20살 타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산행을 할 때마다 예. 산삼이 눈에 띄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이유는 네. 저희들이 산행을 오래 하고 저희 말로 구강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아, 구강짜리면 뭐 3이 나오는 자리. 전에 저희들이 삼을 캤던 자리를 구강짜리라고 합니다. 네. 신만이 아. 은하로. 예. 이 우리나라 그러면 이렇게 신만이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략적으로 아마추어,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아니고 네. 주말에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까지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직업으로 삼으신 신만이 분들은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이 또 얼마나 신만이로 사는 삶은 어떨지 네.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공이산입니다. 참 우공이라는 어리석은 분이 산을 네. 옮겼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산삼을 캘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또 언제 가야 산삼을 만날 수 있나요? 이제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4월 달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산행을 하시는데 네. 그때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네. 어느 지방이든지 백꽃이 필 때쯤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백꽃. 이제 네. 삼이 고패삼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그럼 5월쯤 되나요? 5월 초서부터 대략 단풍이 이제 물들어서 이제 우거지기 시작하는 10월 말까지.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쉬시네요. 예, 산삼을 캐러는 5월에서 10월 달에 주로 산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겨울에는 또 저 상황버섯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몸에 좋은 약초. 또 다른 산 약초를 네. 또 캐시네요. 네. 그럼 거의 매일 산에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신만이의 일생이 네. 거의 산에서 살고 먹고 자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 산행을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산까지 찾으러 다니시고 하려면은 위험했던 순간도 혹시 있으셨는지? 이제 거의 산에 입산하는 순간부터가 매 순간이 위험에 노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멧돼지로부터의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말벌이라든지 아. 이제 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고 위험한 순간은 직접 본 적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 실례로 말벌을 10방 정도 쏘여가지고 네. 네. 진짜 죽다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 큰일 날 굉장히 뻔하셨- 위험하네요. 네. 네. 벌집을 건드리면은 빨리 그 집에서 도망 나가면은 이제 벌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합니다. 아. 근데 엎드리거나 누워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네, 이 신만이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삼을 캐러 갔는데 덤으로 캐는 산 약초, 100년, 200년 그런 약초들을 많이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네. 스튜디오에 아. 이 신만이들이 직접 캔 산 네. 약초들을 가져왔습니다. 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도 보니까 신기로운데요. 네. 우리 일단 상황버섯부터 어떤 효능과 특징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몰랐던 상식들 좀 알려주십시오. 상황버섯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나이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나이테가 형성이 돼 있는데 매년마다 하나씩 결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얘도 나이가 좀 들어있지만
지금 이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나이테인 이 결이 개수가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림잡아 한 30개 예, 정도 그 정도는 되는데 지름이 예. 굉장히 커요. 네, 커지죠. 30년 예. 정도 된 걸로 추정을 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그다음에 차가버섯. 차가버섯이 아주 까만데요. 예, 이 차가버섯은 저 처음 봤습니다. 예, 차가버섯. 국산 차가버섯인데요. 네. 저희들이 국내에서 심산에 차가버섯이 나나요? 나옵니다. 네. 이제 고지가 좀 높은 데에서 자작나무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데 자작나무에서. 예, 저희들이 심산행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요. 이 검정 부분은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 거품이 산화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떨어내고 차로 드시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같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저런 거 보면 그냥 탄 나무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커피한- 그것도 나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나이 해년마다 이게 다년생이기 때문에요. 네. 이 자작나무에서 한 그루에서 하나 정도, 2개 정도 나가고 그 외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한 번 자라고 나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계속 꾸준하게 커지기 때문에 근데 뽕상황버섯하고 자작나무 차가버섯하고 틀린 거는 네. 뽕상황은 나무를 죽이질 않는데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를 죽입니다. 나 그렇게 네. 암덩어리. 암덩어리네. 예, 그런데 예. 사람한테는 예, 좋은. 예, 굉장히 좋은 네. 이게 국산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이 위아래로 이렇게 달려 있네요. 정상 바로 밑이죠? 정상 바로 밑에. 방송 종료하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저희가 하수오와 장생도라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하수오, 예. 저게 당금주 같은데요.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하수오는 작년에 저희가 캔 하수오고요. 나이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하수오가 좋은 하수오하고 뭐 일반적인 약한 하수오를 이제 구별하는 게 여기에 보면 이 계란처럼 알이 이렇게 둥그렇게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목질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나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뿔인데.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 언어로 이제 그 목질화가 된다고 하는데, 야는 목질화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 있는 걸로. 좋은 나이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나이는 이 위에 보면 뭐 삼이나 이런 것들처럼 전부 다 매듭. 뇌두가 있습니다. 뇌두가. 뇌두를 보고 그 숫자를 보고 거의 파악을 합니다. 네. 장생도라지는 언제 캐신 거예요? 장생도라지도 작년에 저희들이 캤는데요. 이거는 캐는 데만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잘생겼어요. 장생도라지가. 네. 작품 같아요. 예, 네. 장생을 쓰는 것은 도라지 일반 도라지하고 약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지만 네. 장생 도라지는 최하 20년 이상이 넘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장생이라고 치거든요. 네. 장생 도라지 중에 이제 먹도라지인데 야는 바위에 붙어 있어서 바위를 깨고 4시간 동안 채취를 했던 그런 도라지입니다. 바위에서 예. 붙어 있었습니까? 예, 네. 바위 옆면으로 가 있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 장생도라지가 일반적으로 땅 속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위험은 이제 바위 같은데 그런 낭떠러지 그런데 절벽 같은데 그런 데에 있는 것이 그렇게 찾아내야 되거든요. 야. 거기에 있는 거를 캐는 것이. 근데 도라지가 약간 미스터리한 게 네. 땅에 들어가면은 생이 4, 5년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근데 그쵸. 바위에 들어가야지만 홍수가 나고 또 네네. 땅이 얼고 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땅에 있는 도라지는 오래 살지를 못하고 바위에 박힌 도라지만이 장생 도라지 장생도라지. 인생을 살아요. 네. 아, 지금까지 본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네요. 여태껏 캔 산삼이나 약초도 상당할 것 같아요. 몇 개나 캐셨어요? 1년을 통틀어서 나오는 산삼은 약 100여 채 정도 되거든요. 100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양질의 산삼, 나이, 무게, 자태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산삼은 네. 평균적으로 대여섯 채밖에 아, 최신되지 1년에 않습니다. 대여섯 채. 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러네요. 해도 힘든 일이군요. 네. 네. 근데 네. 이제는 그것도 고갈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이제 좋은 산삼, 양질의 산삼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캔 산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박 산삼 어떤 게 있나요? 작년 5월에 저희들이 비 오는 날 마지막 하산길에 만났던 산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네. 더 이상 거기서 비박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철수를 하는 중에 이제 만난 삶인데요. 한 120년 정도 그렇게 감정을 받았어요. 120년. 현재 시간 7시 30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게 되세요 여기 다. 됐어.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거는 뭐 팔렸어요? 예, 팔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일이 하셨네요. 네. 두 분이 어쩌다 이 10만이가 됐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산이 준 선물입니다. 이 10만이는 무자본이에요. 예. 내 체력만 있으면 내 귀한 눈을 가지고 보물을 캐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쩌다 이런 인연을 맺게 됐나요? 제가 군대를 90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서 건설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외형하고 저하고 건설업을 했는데 아파트를 한 5,200세대 정도를 지었어요. 큰 사업을 예. 하셨네요. 그래서 IMF가 오면서 미분양이 1,600세대가 쳐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막아야 될 어음이 한 80억 정도. 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사람한테도 치였고 사람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산을 다니게 됐습니다. 산을 다니는데 산이 저하고 맞는 것 같고 네. 산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산행을 꾸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신 지도 꽤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둘이 산행한 것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따로? 원래 이제 난초를 같이 했어요. 난초를 하다가 이제 이 약초를 또 같이 이제 이 동생은 이제 삼 쪽을 먼저 많이 갔었고 둘이 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이용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왜냐면 네. 산삼이 나는 자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의리로서 저를 대해주신 분은 이 박수영님 한 분만 아, 그러시죠. 두 분이 좀 인연 궁합이 잘 맞네요. 네. 네. 이 노후에 산에 다니시면서 나도 좀 산선 좀 캐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10만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삶을 좀 캐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 산에 들어가서 저희들 뭐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도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IMF 이후에 굉장히 산을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실제 산에 가서 그만큼의 약초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생계수단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뛰어든다라는 것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네. 10만이를 직업으로 하면 산삼과 산약초를 채취를 해서 네. 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일정하지는 않을 것 연소득은 같아요.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죠.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마다 다른데요. 네. 예전에 이제 노 선배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제서야 와닿는 게 네. 산신이 10만이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삶을 내어주신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말을 딱 이해를 합니다. 절박하면 또 나오죠. 네. 네, 여럿이서 이제 다니시니까요. 네. 정확하게 3등분을 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딱 본 사람이 가져가시나요? 정확히 3등분입니다. 정답은 그러세요. 일행이 이게 10만이 용어로 원악매하고 동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동매는 같이 갔어도 먼저 본 사람이 그걸 전부 다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원악매는 같이 간 일행이 몇 명이 됐든 똑같이 나눠 먹는 건데 네. 저희들은 항상 셋이 다니면 셋이 전부 다 n분의 1입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규칙을 원칙을 정하시고요? 원칙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주변에는 아주 특별한 생각과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또 산에서 더 좋은 보물 캐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은수의 노다지 91번째 시간입니다. 해외를 나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죠. 이번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깜빡하고 미리 국제면허증을 발급 못 받으신 분들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천공항에서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센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있는데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비행기 탑승 1시간 전에는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요독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스파 서비스가 있습니다. 샤워실과 사우나 시설은 물론 마사지 서비스와 수면실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새벽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이용 요금이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유 시간이 많지 않은 비행기 환승객이라면 간단히 샤워만 할 수 있는 샤워실 서비스도 있습니다. 환승객은 무료고요. 일반 이용객이라면 3,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출국 수색에 걸리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비행기 표를 발급받을 때 오래 기다려서 짜증났던 적 있으시죠? 24시간 운영하는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비행기 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항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아 동반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셀프 체크인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면 좋은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2017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한국인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권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 네. 급하게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권 발급 신청서와 또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또 필요 서류를 잘 지참해서 수수료 15,000원을 내면 여권 민원센터에서 일회용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이 없어도 여권용 사진은 꼭 챙겨놔야겠군요. 그게 팁이죠. 네. 네. 공항 안에도 호텔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항 안에 캡슐형 호텔이 있습니다. 이 캡슐형 호텔은 샤워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숙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잠깐 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예약부터 실내 온도 조절까지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또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이용을 하려면 시간당 4,000원만 더 주면 되니까 필요한 시간만큼 체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패스트트랙은 빨리 출입국 심사대로 갈 수 있는 전용 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약자, 장애인, 교통약자나 국가유공자, 특수경제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급해주는 조그마한 티켓이 있습니다. 네. 또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티켓과 보딩 패스를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 서비스 꼼꼼히 챙기셔서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은은한 향기로 긴장된 몸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차. 여기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시작한 1인 사업이 국내에서 알아주는 차 전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차에 살고 차에 죽는 남자. 나는 스타다에서 팀엔 김종태 대표의 차만큼 깊게 우려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바쁜 일상 중에서 차 한 잔을 마실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차를 마시면 정말 힐링이 되는데요. 평생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차와 인연은 과연 어떻게 맺은 건지, 차의 매력이 도대체 뭔지
자타공인 차와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김종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차와 사랑에 빠진 남자 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차를 사랑하는 분들은 아우, 네. 하루에 차를 몇 잔이나 마시고 어떻게 즐길까요? 보통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먼저 녹차 녹차를 한 잔 이제 이렇게 마시고 녹차로 시작하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0시 정도 되면 뭐 페퍼민트나 이런 허블티 한 잔, 또 점심 먹고는 이제 보이차, 보이차. 또 한 서너 시 되면 이렇게 간단한 이제 뭐 쿠키와 함께 뭐 홍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식사 뒤에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0잔 우와, 정도에서 20잔이요? 아. 또 손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한 30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 차와 함께 한 세월이 37년째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못 말리는 차 사랑입니다. 야, 그러면은 차와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처음부터 뭐 차를 즐겨 마셨던 것은 아니고, 네. 1983년도 국내 그 차 회사 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차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또 회사에서 이제 차 전문가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이제 대만 차 연구소에 1년 네. 동안 연수를 가고, 뒤이어서 이제 스리랑카 차 연구소, 또 중국 차 연구소에 이제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 제품 개발 업무와 또 차 관련 전반적인 걸 이제 맡아서 하면서 이제 차와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벌써 37년째 네.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20년 동안 다니시다가 예,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뭐 36살에 뭐 사업부문 부수장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 강의에 대한 어떤 미련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네. 99년도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뭐 성신여대 산업대학원에 이제 겸임하고 네. 여러 대학에 이제 강의를 맡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강사료가 그 생활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혼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창업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한여름에 보통 차 원료 하나가 이게 뭐 30kg에서 60kg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혼자서 이렇게 등치모를 치고 네. 예, 이런 계단을 갖다가 뭐 100여 번씩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혹시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대기업의 부서장 한 친구가 뭐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막 노동한다 뭐 그런 또 소문이 날까 봐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네. 이렇게 뭐 푹 숙이고 이제 뭐 그렇게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또 강사 역할을 하다가 또 창업을 하기는 또 더더욱 힘든 거고. 그런데 중간에 농약 녹차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이제 뭐 농약 파동이 일어나면서 매출도 굉장히 반토막 나고 뭐 회사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뭐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고 도리어 그때 이제 과감하게 공장도 새로 빚을 내서 이제 신축을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그런 그 관리도 더 강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또 일본이 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년에 한 15번에서 20번씩 다니신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외 여행이 다니는 취미시라고 합니다. 아, 아주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녹차 이외에는 대부분 그 차 원료를 뭐 남미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뭐 스리랑카, 인도 전 세계에서 이제 소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 어떤 그런 품질이나 또 위생 안전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15번 이상 뭐 해외 출장이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보통 차 산지가 굉장히 뭐 해발도 높고 이제 도로도 안 좋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갈 때는 이렇게 뭐 비싼 여행자 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37년 동안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도 항상 차를 마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동안 이런 뭐 식중독이나 배탈 같은 것도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이 즐겁게 여행할 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여행 가방에는 항상 예. 티가 들어있겠네요. 예, 항상 체크가 나갈 때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비닐백에다가 네.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의 약처럼 들고 다니는 것 같네요. 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차의 무한 변신입니다. 네. 이 저희들이 메일 보낼 때 자기 계정이 있잖아요. 네. 계정이 T맨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만큼 열정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 시판되지 않은 특별한 차 이런 것들을 예. 만들어서 차 외교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거는 뭐 가천의 말씀이긴 한데요. 이제 작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외국 정상들한테 줄 선물 세트를 이제 구성하게 됐고 네. 또 청와대 만찬에 이제 사용될 이제 차 제품 개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제 차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국 정상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고 또 만찬에서 사용되는 차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 문제 또 평창 올림픽 컨셉에 맞게끔 이제 평창 그 올림픽 열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 원료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꽃을 갖다가 브랜딩을 해서 서로 어떤 화합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뭐 청와대 만찬에서도 사용되고 또 외국 정상들한테도 선물로 세트로 나가고 또 동계올림픽 그 개폐막식 리셉션 네. 티로도 이제 사용되고 또 뭐 IOC 위원들한테 선물 세트로도 나가고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네. 때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도 이제 그 차가 이제 대접을 했는데 굉장히 향이 좋다는 그런 평을 네. 듣게 됐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보통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마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요즘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를 즐겨 마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커피 같은 걸 또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대에서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합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자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차에 대한 그런 미각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떫은 맛이나 이런 걸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즐링 차에다가 여러 가지 그 샴페인 향이라든가 머스켓을 넣어가지고 어떤 그 풋풋한 머스켓 향의 그런 홍차라든가 네. 또 녹차에다가 어떤 머스켓을 넣어서 어떤 그 상큼한 청포도 향의 어떤 녹차라든가 또 우롱차에다가 어떤 피치 그런 걸 같이 첨가해가지고 네. 굉장히 피치 향이 강한 과일 그런, 맛이, 예, 과일 맛이 복숭아 과일 나는 맛이. 그런 네. 우롱차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네. 좋아하는 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급하다 보니까 네. 차를 좀 더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그 커피 머신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캡슐 티라든가 또 인스턴트 티 형태로도 제품이 많이 개발돼서 좀 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 전문가가 오셨는데 네.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차 맛있게 즐기기입니다. 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녹차를 드시고 또 점심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이차를 예, 드신다고 예, 들었는데 예, 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어떤 차를 마시면 좋고 또 맛있는 차도 종류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차가 꼭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뭐 어렵기도 한데요. 이제 네. 보통 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제 뭐 다양한 차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는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녹차를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름철에는 이제 자외선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홍차를 여름철에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가을에는 이제 어떤 국화나 이런 허벌 티 같이 향이 강한 뭐 그런 차를 이렇게 가을의 운치에 맞게끔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고 하니까 이제 뭐 이 살찌는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뭐 보이차라든가 그런 뭐 발효차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또 제대로 우리지 못하면 맛이 더 안 좋아진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먹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우릴 때 그 시간을 길게 우리면은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아, 네. 또 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또 쓴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고 차를 우릴 때 보통 녹차는 한 60에서 70도 정도 약간 물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네. 2분 정도 이내에 이렇게 우리면은 좋고
떫은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시간을 짧게 우리면은 네. 그 떫은 맛이 적게 우러나기 때문에 맛있는 차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씨 정도 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100도씨에 끓은 물을 좀 식혔다가 예. 60도 내지 70도 된 70도 정도로. 상태에서 예, 예. 2분 정도만 예, 예. 녹차를 우려서 예, 먹어라. 근데 반면에 이제 보이차나 우롱차 같은 홍차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로 우려야 그런 향기 성분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롱차는 가능한 95도 이상. 95도. 예. 홍차나 보이차도 이렇게 95도 이상 끓는 물로 끓여서 시간을 좀 짧게 해갖고 우리는 게 그 떫은 맛을 줄일 수가 있어요. 차 중에서는 이렇게 일회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용기에 들어있는 양이 많은 차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이런 경우 이 보관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예. 특별한 팁이 있나요? 차가 이게 냄새를 흡착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탈취제로도 이제 차 성분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갖다가 그 저온에 보관한다고 이제 개봉한 차를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 냄새나 반찬 냄새가 흡수하네요. 그대로 이제 배인 그런 김치 녹차나 뭐 김치 우롱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개봉한 차는 반드시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요. 발효 정도가 낮은 차들은 녹차나 뭐 우롱차, 청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냉장고나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고 발효가 된 홍차라든가 보이차는 그냥 일반 상온에 서늘한 곳에 이제 두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냄새가 없는 곳. 그런 쪽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커피는 이렇게 내려 마시는 게 익숙해졌지만 차는 아직도 좀 번거롭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렇게 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 것 많죠. 같아요. 뭐 예. 예쁜 찻잔도 좀 사야 되고요. 예. 또 우려내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예.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예, 분들을 예. 위해서 예. 차가 왜 좋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차가 이렇게 마시기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요즘에는 이제 차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차를 즐겨 마시는 게 어떤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우리나라 뭐 현대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요즘 소확행, 오라벨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었죠.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차 한 잔의 여유로 삶의 질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